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윈32 API 이제껏 공부한 내용, 즉 어제까지 올라온 영상의 이제 내용들을 오늘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최대한 이제 그것들을 보지 않고 구현을 똑같이 구현을 해보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원사각형 충돌까지 구현을 해보는 거를 목표로 했었고, 지금 이제 마무리가 돼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올린 내용들을 좀 더 이제 가다듬고 이제 총알도 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몬스터와 플레이어의 코드적인 부분도 조금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원하고 사각형 충돌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총알에 이제 몬스터가 맞으면은 몬스터의 이제 충돌 구현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제 반복하진 않고 이쪽에서 플레이어 런하고, 최종적으로는 플레이어 런하고 이렇게 몬스터 런이라는 함수 두 가지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뭐 이제 이동하고 총알 출력하는 건데,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몬스터가 여기 있고요. 사이즈가 좀 더 크고, 이제 플레이어는 좀 더 작은 사이즈, 총알도 작고, 몬스터는 좀 더 총알도 크게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몬스터한테 맞으면은 이런 식으로 총알이 앞에서 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돌 구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죠. 이게 충돌되면은 이게 삭제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렇게 충돌되면은 지금 먹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앞에서 삭제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돌이 되면은 이렇게 앞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지워지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에 남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워지는 건데, 이게 충돌이 구현이 된 거라서 이 원하고 사각형하고 충돌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멈춰지죠. 원하고 사각형하고 충돌 구현 어떻게 했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몬스터의 움직임은 이렇게 위아래로 하면서, 총알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자동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시간대 랜덤하게 이제 총알을 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코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몬스터가 총을 쏠 때를 구현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몬스터 이제 탑이라고 해가지고 몬스터 구조체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형 구조체, 즉 플롯 값 4개를 가지는 사각형 구조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어 구조체는 사각형과 그 다음에 스피드 퍼센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스피드가 이제 초당 300 정도의 스피드인데, 여기서 이제 1번을 쭉 누르면은 1번 끝까지 올리면 이런 식으로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스피드가 빨라지고, 다시 이제 2번을 쭉 누르면은 다시 이제 스피드가 최저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배까지, 최대 1초당 600의 속도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1을 누르면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2를 살짝 누르면은 그것보단 느리지만 또 빠르게, 또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속도까지 제어 가능하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드 퍼센트라는 게 있는 거고요. 기본값은 0.1이어가지고 기본값은 0.1입니다. 그래서 0.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로 구현을 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이제 벡터로 구현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벡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를 미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그 사이즈, 즉 캐파시티 이상, 처음 잡아놓은 캐파시티 이상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데이터의 2배만큼의 이제 동적 할당을 하면서 메모리를 늘리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메모리를 늘리는 과정이 이제 동적 할당을 받고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넣고 이제 딜리트하는 과정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적으로는 이 총알 자체가 뭐 큰 사이즈의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 렉탱글이라는 게 결국에는 플롯값 4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총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한번 복사하는 비용이 너무 크겠다라는 생각에서 굳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복사할 필요 없이 노드를 하나씩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진행을 했습니다. 어차피 리스트도 데이터를 삽입하는데 굉장히 빠르고 이게 뭐 따로 검색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데이터고 그냥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출력하면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복사 비용이 없는 링크드 리스트가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링크드 리스트로 이렇게 구현을 해봤고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플레이어는 이렇게 좌표값과 그 다음에 플레이어 스피드 퍼센트와 최종적으로 총알을 가지고 이렇게 구조체가 생성이 되고요. 몬스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좌표값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탑, 즉 현재 위를 찍었는지 위를 찍었으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아래를 찍었으면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트루펄스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쿨타임, 즉 쿨타임이라는 것은 이제 이 총알을 얼마나 언제 발사할 것인지에 대한 델타 타임이 쿨타임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리미트, 즉 랜덤으로 뽑은 리미트 값과 비교를 해서 쿨타임이 현재 랜덤으로 뽑은 리미트 값보다 크면은 총알을 발사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알을 랜덤하게 이렇게 랜덤한 시간을 가지고 발사를 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블릿으로 똑같이 리스트 타입의 데이터 블리츠를 가지고 이제 총알을 가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몬스터 구조체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는 특별한 건 따로 없습니다. 네, 특별한 건 따로 없고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 함수 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몬스터 런 같은 경우에는 델타 타임 값을 이쪽 플레이어 런에서 구하는데 델타 타임 값을 플레이어 런에서 사용한 델타 타임 값을 그대로 매개 변수로 받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렉트라고 해서 디스 윈도우 값 역시 플레이어 런 안에서 이제 디스 윈도우 현재 클라이언트의 윈도우 사이즈를 구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참조로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참조로 받는 이유는 값으로 넘겨도 뭐 값이 뭐 플롯 값 4개이기 때문에 전혀 복사해서 뭐 큰 비용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데이터의 변경은 없고 윈도우의 값만 비교하는 데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참조가 플롯 4개를 넘기는 것보다 비용이 넘기는 데이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성능을 아껴보고자 참조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참조로 넘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고요. 이렇게 타임 카운터 값 구하고 최초 성능 타임 스탬프 값 구해서 이게 이제 최초의 이전 프레임 값이 되죠. 즉 아직 프레임이 돌기 전에 미리 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이 돌 때마다 이 글로벌 프리뷰 타임 값을 갱신을 해주면서 이점 현재 프레임 마이너스 이전 프레임 나누기 성능 카운터 값을 해서 델타 타임을 구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똑같습니다. G플레이는 전역 변수고요. 이거 G플레이는 이제 기본 값은 true인데 ESC를 눌러서 이게 윈도우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거나 X키를 눌러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을 땐 이 G플레이 값이 false로 바뀌면서 이제 이 메시지 큐를 더 이상 이제 순회하지 않고 더 이상 메시지 큐를 이제 관리하지 않고 이제 이것도 빠져나와서 끝나게 되는 거고요. 메인 함수가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픽 메시지 그때 매번 말씀드린 거라서 지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작업이 진행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픽 메시지 같은 경우는 데드 타임을 이용한 백그라운드 작업을 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게임을 만드는데 적합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백그라운드 작업에다가 이제 플레이어 런을 실행을 시켜가지고 메시지가 없을 때는 계속해서 플레이어 런을 돌도록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서 이쪽이 이제 속도가 증가되고 감소되는 부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명확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1을 누르면은 1에 대한 메시지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픽 메시지에서 메시지 구조체의 값을 초기화해서 true를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픽 메시지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즉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여길 타다가 제가 1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은 메시지가 입력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실행되는 거는 콜백 함수인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고 그 다음에 키다운에 눌렸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이스케이프는 아니고 1을 눌렀기 때문에 1을 증가시키죠. 스피드 퍼센트를 1 증가시키는데 만약에 증가시킨 다음 값이 1.1보다 크거나 같냐 라고 비교를 해서 이게 최대가 1.0이기 때문에 즉 1.1까지 가면은 이 값을 1.1로 바꿔주고 2를 누르면 감소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0.1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냐
즉 0 밑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0.1로 맞춰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증가되고 감소되는 거고요. 그 식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초당 300픽셀을 이동하는데 스피드 퍼센트 값이 이렇게 곱해지겠죠. 먼저 그러면 300 곱하기 예를 들어서 0.5라고 합시다. 0.5라고 하면은 150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가 150이 되고 더해져서 450 곱하기 델타 타임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스피드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450이란 값이 나오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이쪽 프레임을 탈 때는 450이라는 값이 1초당 450 픽셀을 이동할 수 있는 속도가 나오게 돼서 여기 레프트 라이트에 더해지면은 이제 450이라는 값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DWS 눌렀을 때 똑같이 이동하는 건 다른 거 없고요. 그리고 이제 총알 생성하는 것도 뭐 별다른 게 없고요. 여기서 이제 총알 분리 레디우스라는 걸 구하는데 이건 이제 충돌 처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충돌 처리 설명할 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더 커진 몬스터의 크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몬스터 이동할 때 이제 스피드를 이쪽에서 받아온 델타 타임 곱하기 300으로 고정을 해놨어요. 몬스터는 이제 위아래로만 움직일 때 300의 속도로 초당 300 픽셀의 속도로 이제 움직이게 되고 몬스터 사이드는 이제 계산을 위해서 그냥 구해 놓은 건데 몬스터의 길이죠. 어떻게 보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현재 몬스터는 100 바이 100의 크기를 가진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넓이는 1000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탑으로 움직일 때 그리고 탑이 아니면은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이제 이 계산식은 동일하고요. 별다른 게 없고 이렇게 몬스터 그린 다음에 이제 총알 생성할 때 이쪽입니다. 이제 S랜드로 이제 어제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S랜드 해가지고 랜덤 값을 15까지 줬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int 0부터 14까지의 값입니다. 여기다가 0.1을 곱해주면은 0.0부터 1.4까지의 타임이 리밋 타임으로 잡히게 되고 최종적으로 총알을 발사하는 간격은 0초에서 1.4초 간의 간격을 가지고 이제 총알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하프 하면은 총알 생성하게 되고 쿨타임도 이제 여기서 제로로 만들어줍니다. 총알 하나 생성하면은 다시 쿨타임이 제로로 돼서 델타 타임이 쌓이면서 리밋 타임과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 스피드는 550의 델타 타임을 구해서 초당 550을 이동하는 총알 속도를 가지게 고정값으로 진행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총알 이동하는 것도 별다른 거 없고요. 총알 출력하는 것도 이렇게 원으로 이건 뭐라 읽어야 되지? 일립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원을 출력하도록 해서 총알이 원으로 구현되도록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충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하고 사각형하고의 이제 충돌인데요. 원하고 사각형하고의 충돌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자, 원이 결국에는 그려지는 원리가 사각형을 꽉 채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을 출력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원을 출력하는 함수인데 들어가는 인자가 보면은 int left, top, right, bottom입니다. 즉 사각형을 출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원이 출력되냐? 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사각형의 좌표로 이 원리입니다. 자, 사각형이 하나 있으면은 여기 이 좌표하고 이 좌표 값을 얻어서 사각형을 그리잖아요. 그럼 원도 여기서 이 좌표와 이 좌표 사이에 대각선이 있는데 이 대각선의 중심값이 곧 원의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원은 어느 반지름에서든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정사각형 안에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고요. 항상 원은 반지름에서의 거리가 어디서든지 이제 반지름에서는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각형 넣는 거랑 똑같이 매개변수를 받아도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원의 충돌은 사각형의 충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일단 사각형을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각형이 있으면은 자, 원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이제 이렇게 점이 있겠죠. 중심점이 있겠죠. 자, 이 중심점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충돌이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충돌을 구현을 하려면은 사각형이 있으면은
이 사각형에 원의 반지름만큼의 더 큰 사각형으로 이렇게 둘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원의 예를 들어서 그 사각형 없이 충돌을 구현한다고 하면은 원의 중심점이 원의 그 호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호의 길이를 일일이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보다는 중심점 하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만약에 큰 이걸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이 없다면은 원의 중심점이 레프트의 이제 이 사각형의 x 값보다 이쪽이 0이고 이쪽이 800일 때, 자 만약에 그 큰 사각형, 이 사각형을 둘러싸는 큰 사각형이 없다라고 하면은 원의 이제 중심점이죠. 중심점이 이 사각형의 x 값보다, 사각형의 레프트 x 값보다 무조건 같거나 클 때만 이제 충돌이 됐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x값. 그런데 이미 이 원의 중심점이 여기에 오는 순간 원은 이미 충돌이 돼서 더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충돌을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원의 중심점이 이 사각형의 꼭지점과 맞아야 되기 때문이죠. 사각형 꼭지점보다 같거나 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이 이제 중심점은 x좌표보다 작을 수는 있어도 원의 호가 이제 사각형과 충돌을 했을 때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각형이 있으면은, 자 원의 반지름만큼,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5라고 치면은 5 그다음에 5 이렇게 이 사각형보다 5만큼 더 큰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임시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다고 치면은 원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반지름이죠. 그러면 원은 한 이 정도 크기가 되겠죠.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중심점은 여기일 겁니다. 즉 중심점이 이 큰 원의 레프트와 같다면은 이미 이제 이 원의 호는 이 사각형, 안쪽 사각형에, 이걸 블루로 하겠습니다. 이 원의 호는 안쪽 사각형의 레프트와 이미 맞닿아 있는 상태로 충돌이 된 상태입니다. 즉 점은 여기 있지만 이 반지름만큼 더 큰 사각형을 그려서 이 반지름의 이제 이 점이 큰 사각형의 왼쪽에 맞닿아 있을 때는 안쪽 사각형과 원의 호가 맞닿아 있다, 즉 충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안쪽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충돌 상태를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원과 사각형의 충돌은 내가 충돌을 직접 구현할 사각형의 원의 반지름만큼의 더 큰 사각형을 둘러준 다음에 더 큰 사각형과 원의 이 센터 좌표죠. 원의 센터 좌표를 비교를 해서 맞닿아 있으면은 이제 충돌했다고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y 좌표 역시 이 원의 y 좌표가 이 바텀보다 여기가 600이고 여기가 0일 때 이 좌표의 y 값이 이제 600보다 작고 0보다 크다면은 0인데 이제 여기가 뭐 한 200 지점이고 여기가 한 500 지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500보다는 작고 200보다는 크다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원과 사각형이 충돌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조건이랑 첫 번째는 이 x 지점이, 즉 원의 센터 좌표의 x가 큰 원의 x 좌표보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00일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의 센터의 x좌표가 큰 사각형의 x좌표보다 클 때, 자 크거나 같을 때 이제 충돌 첫 번째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세 가지 조건 중에 세 가지가 모두 성립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그겁니다. 원의 센터의 x좌표가, 원 중심의 x좌표가 큰 사각형의 x좌표보다 클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점, 즉 센터의 y좌표가 바텀 값보다
더 작을 때죠. 더 작을 때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00이고 이게 바텀이 500이기 때문에 더 작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탑보다는 더 클 때, 안쪽에 있을 때죠. 자, 얘는 이 지점은 탑보다는 크죠. 하지만 바텀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면은 충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그대로 구현을 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이 안에서 이제 총알을 생성할 때 해당 총알에, 뭐 어차피 원의 반지름은 총알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안에서 이제 구하는 게 이터레이터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원래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구했었는데 만약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기 전까지는 이터레이터는 그냥 아무 값도 없는 겁니다.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뭔가 값을 꺼내서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에러가 나서 그냥 이 안에다 넣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비효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일단은 반지름은 고정값이니까 거의, 그래서 이거를 뭐 전역 변수로도 할 수 있겠죠. 총알이 가진 반지름을 구조체 안에 넣어서 전역 변수를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구합니다. 반지름을 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 사각형 충돌을 위한 반지름만큼 더 커진 크기의 몬스터, 즉 사각형이죠. 즉 사각형이 있으면은,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의 반지름만큼 더 커진 사각형을 찍어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걸 이제 템프 몬스터라고 해가지고 비교만을 위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템프 몬스터라는 임시 사각형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출력하진 않고 그냥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구주체를 하나 생성을 해서 이제 총알이 이동하는데, 여기서 이제 충돌 구현을 위한 총알의 반지름 좌표입니다. 이 포문을 탔다는 것은 즉 리스트 안에 최소 1개 이상의 총알이 있다라는 거고, 그 총알의 이제 값을 증가시킨 값을 이제 이 총알의 이제 레프트와 분리의 레디우스, 즉 반지름을 더해서 여기 센터 값을, 센터의 XY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총알이 지금 현재 발사된 상태예요. 스피드가 이렇게 지나서 이쪽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레프트에다가, 이건 어차피 총알은 결국에는 이게 네모가 이렇게 쌓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 레프트에다가 더합니다. 분릿의 반지름만큼. 자, 분릿의 반지름은 결국에는 이거하고 빼서 나눈 값이죠. 즉 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더합니다. 더했어요. 자, 그럼 여기 왔겠죠. 하지만 y 값은 아직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세팅이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y는 0이기 때문에. y가 0이 아닐 수 있지만 y는 일단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y를 세팅을 해줍니다. 탑에서 더해주죠. 분릿의 레디우스만큼. 탑은 여기죠. 탑에서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반지름만큼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지점이 선택이 되게 되고, 이 지점에 이제 좌표 값이 각각 x와 y로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표를 구했고요. 즉 현재 발사된 총알의 원점이라고 하죠. 원점을 구했고요. 원점의 좌표를 구했고요. 자, 여기는 이제 그냥 화면 넘어갔을 때 이제 삭제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충돌 조건입니다.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조건은 x가 몬스터의 레프트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근데 이건 이제 더 커진 사각형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면은 최소 이겁니다. 이 그림이죠. 사각형이 있고, 이건 이제 커진 사각형, 이 안에 또 사각형이 있는데, 이 지점과 x 값이죠. 센터의 x 값이면은 원의 중심값이죠. 이 값이 이렇게 넘어갔냐, 크거나 같고. 자, 그럼 첫 번째죠. 크거나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y가 탑보다 크거나 같냐, 즉 여기서 y가 탑보다 크거나 같냐. 탑이죠. 여기가 바텀입니다. 여기가 600이고 여기가 0입니다. 자, 그러면 크거나 같냐라고 했을 때 이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탑보다 크거나 같냐. 자, 큽니다. 얘 같은 경우는 크고, 얘 같은 경우는 y의 좌표가 탑보다 작죠. 그럼 얘는 탈락입니다. 얘는 탈락이고, 지금 얘하고 남아있죠. 어쨌든 얘도 y가 탑보다는 작기 때문에, 탑보다는 크기 때문에 얘도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조건으로 갑니다. 세 번째 조건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긴 한데, y가 바텀이죠. 얘가 바텀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말을 하는 작거나 같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지점이 얘보다는 작아야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작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왔지만 얘 같은 경우는 y가 이것보다 더 밑에 있으니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탈락되면서 결국에는 이 조건을 가진 이 원이 사각형과 충돌됐다고 만족을 하고 이제 충돌이 됐으면은 들어와서 해당 이터레이터를 지우고 다시 이제 엔드 이터레이터를 세팅을 해줌으로써 완료가 됩니다. 다음 이터레이터로 넘어가게 되고 다시 이걸 이제 돌면서 충돌 구현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즉 원과 사각형의 충돌은 원의 반지름만큼 내가 충돌하고자 하는 사각형을 그려서 이제 그 원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충돌을 구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원의 반지름만큼 더 큰 사각형을 통해서 그 사각형과 비교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안쪽에 있는 사각형과 비교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면은 그냥 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앞에 잠깐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쭉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멈추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나가고 이게 나오면서 지금 지워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워지는 걸 이렇게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멈추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돌 구현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충돌 구현까지 원과 사각형의 충돌 구현까지 완료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